2024년 3월 23일 금요일 섹터 22일. 죄송합니다. 22일입니다. 지금 네. 10시 23분이라 헷갈린 거야. 네네. 안 보이는 점. 네. 섹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왼쪽에서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좀 옮겨. 이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네, 보는 사람들 편하라고. 네. 그래서 오늘 방산 섹터 빨리 하세요. 아니 되게 네. 좀 약간 리포트와 좀 네. 아까 연관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음. 역시 러시아 푸틴. 5선 이제 딱 네. 연임 축하인가? 축하를 하니까 이 새끼는 이제 더 세게 할 거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방산 섹터를 준비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방산이 오르면서 하나롤스페이스 같은 경우 50주 신고가.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반도체 뭐 2차전지 AI 관련된 부분이 계속 돌겠습니다만 방산도 이제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뭐 계속 이제 어쨌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좀 리포트를 좀 발췌를 했고요. 3월 13일 나온 리포트인데 약간 인사이드가 좀 좋은 리포트인데 이 방송과 별개로 그 리포트도 한번 같이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썼어요, 쉽게. 네. 네. 근데 너무 길어서 네. 제가 앞에만 요약했습니다. 발췌. 네,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트렌드, 그 다음에 네. 거기서 한국이 어떻게 잘하고 있냐.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네.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느꼈는데 네. 평화지수가 9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지수. 네, 평화지수가. 그래서 글로벌의 평화가 없다. 네. 근데 웃긴 건 네. 미국이 네. 약간 지구방위대 해서 뭐 이렇게 경찰국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되게 바빠. 이제 그 이미지를 버리고 그 국방비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빠. 그러니까 각계 전투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그 미국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초반에는 국방비 예산을 많이 썼는데 서브프라임 이런 여러 가지 9.11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밖에를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우리 내부를 단속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뭐 최종 철수하고 뭐 2024년에 뭐 이라크 철수 관련된 부분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리하던 세계의 어떤 국방 자체가 이제 좀 갈라지고 있다. 네, 그것도 있고요. 트렌드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돈 많이 쓰는데 뭐 그 짓거리까지 하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투표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빠지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 들어갈 때 많거든. 굳이 거기에 돈 많이 쓸 필요가 없지. 두 번째는 그 나라 또 지켜줘봤자 별 의미가 이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욕먹고 그 나라 지켜줘도 걔네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미군 나가라. 우리 자체 사실은 그 나라가 힘이 조금 생기면 자체적으로 국방을 하는 걸 원하지 다른 놈들이 도와주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푸시도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파는 거와는 별개로 어쨌든 거기다 군대를 파견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장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기 파는 거는 기업이 버는 거고. 그렇지.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국방부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그런 상황인데 유럽은 다릅니다. 늘리죠. 유럽은 지금 군비 증강을 물론 약간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증강을 하다가 줄인 상황이고 유럽은 줄이고 있다가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일단은 미국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가 해. 너 왜 국방비 예산 2%도 안 돼? 전체 예산이. 그러면서 약간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는 좀 별개로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비 예산을 좀 증가를 하는데 약간 여기도 쿼터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 내에서 일단 먼저 50% 정도 자급자족을 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해오자.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기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좀 이제 변화를 하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까지 늘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은 줄이고 있고 유럽은 늘리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한 쿼터가 있지만
유럽은 그래도 군비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면 쿼터가 있어도 나머지 금액에서 돈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지금 이제 국가가 독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좀 많이 군비 증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여기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거예요.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주요 수출국이 몇 개 나라가 안 됩니다. 미국 당연히 1등이죠. 그다음에 독일 주요 수출국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본 나라들이 주요 수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있는 거예요. 네, 북한도 있죠. 네, 남한, 북한 둘 다 수출하니까. 근데 미국이 수출을 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까 내수 국방기배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라고 했잖아요. 해외에 많은 군대를 유지를 하려면 결론은 거기에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미국 거 많이 쓰죠. 그렇죠. 굳이 독일 걸 사서 지네 군대한테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그 무기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사실은 미국은 주요 거래처가 있잖아요. 미 국방부라는. 그러니까 가격을 절대 안 내렸어. 비싸요. 아직까지도. 근데 독일도 비싸요. 왜냐면 성능이 좋거든. 납기도 느리고? 납기도 느린 이유가 사실은 유럽에서 그렇게 군비 증강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안 팔리니까. 납기가 공장이 예를 들면 10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수주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비싼 가격 유지를 한 거지. 그리고 중국 거 수입하기에는 미중도 갈등도 있고. 중국은 무기도 야매할 것 같다는. 이 새끼 이것도 뭐 이제 계란도 가짜로 만들듯이 야 이거 자주폰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날아가다가 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요? 계란도 생계란을 가짜로 만들어. 뭐 그냥 그런 정도로 기술력은 뛰어난데 가짜로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싸요. 싼데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걸 주로 쓰는 데는 아시아 거. 그래서 돈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쓸 일은 없다라는 없다. 거지. 북한 거 유럽에 갖다 쓸 일 없지. 없지. 갖다 쓰면은 싸우자는 건데 미국이랑. 그쵸? 쓸 일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자꾸 두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국방비 예산을 자꾸 늘린다라는 건 뭔가를 사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가 늘렸는데 장비를 많이 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 중국은 못 써.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 예산은 줄여도 어쨌든 무기는 팔아야 되니까. 근데 중국에 약간 겐세이가 싫은 거지.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 리포트에서 또 이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중동 특히 사우디 쪽에서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방 5개 국가가 지금 사우디 같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쪽에 방산협력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유 무기가 뭐 이제 미국이라도 호환이 되고 납기도 빠르고 뭐 가격적인 측면 여기 또 애프터마켓까지도 좀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애프터마켓이 뭡니까? 아까 이런 거죠. 이 무기는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총알 같은 것도 계속 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기가 고장 났을 때 고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몇 개 여분을 더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행기 뭐 100대 팔면 100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엔진 같은 것체에서 그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유럽과 중동 쪽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뭐 이러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우디 같은 경우는 IT 그다음에 방산 여기에 또 AI까지 손을 다 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방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이제 땅 파가지고 만들고 있죠. 네옴시티. 근데 예를 들면 이 최첨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나머지 배 아픈 애들이 없을까? 사우디가 잘 나가면. 뭐 이집트, 뭐 이스라엘, 등등등. 뭐 이것도 있고 뭐 이란도. 이란. 역적인 이란도 있고.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안 하겠지만 뭐 뒤에서 또 살살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드론으로 공격을 해. 네옴시티 어떻게 될 것 같아? 난장판 되는 거지. 그렇지. 드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킬 거? 결국 뭐 방산이겠죠. 그래서 이제
장비를 깔아야 되는 건데 이제 또 이제 제가 볼 때 사우디에서 주요 필요한 장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지대공. 탱크보다는 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그쵸. 왜냐면 이제 지대공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는 걸 막는다거나, 멀리 쏴서 가까이 못 오게 한다거나. 그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어떤 무기 체계를 선호할까라는 것도 사실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개 회사를 커버리지를 하면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나에어스페이스, LIGN-X1,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이 5개를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커버를 했고, 5개가 다예요. 우리나라 5개가 다예요. 5개가 단가? 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수주 잔고가 26조 원에서 2023년, 그러니까 3년 만에 75조로 3배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방산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 우주항공과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인공위성 안테나 관련된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 하나그룹, 뭐 하나에어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부분과 엮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5개를 좀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 뭐 주가상으로 보면 오늘 뭐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주진국가를 좀 갔기 때문에 저장주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5개를 커버하지만 그래도 픽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뭘 사요? 저는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하나 그룹주, 일단 하나 시스템을 뭐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리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2가지 봅니다. 한화 시스템이랑 풍산. 총알. 이제 저희가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구리 작은 총알부터 큰 포탄, 미사일.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동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탄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풍산이랑,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구산업 이런 거? 근데 그건 너무 작고요.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제 많이 수주를 했다라는 거는 결론은 납품을 해야 돼서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장비가 따라가면 거기에는 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다른 것들도 따라가죠. 그 안에 소모품인 총알도 들어갑니다. 그렇지. 포탄도 들어가고 미사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풍산 괜찮고, 하나 시스템이라는 건 이거예요. 각종 장비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그 전투 체계들은 뭐냐면 각자 싸우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을 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격 통제 장치 뭐 이런 단어들을 군대 있을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육군도 있고 보병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육군 있고 공군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군데로 안 모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땅으로 뛰어다니는 놈, 포탄 쏘는 놈, 서로 사인이 안 맞거나 어떻게 되지? 개판되겠지. 저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하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도 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그 국방에 대해서 자주 국방을 안 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야 국산화 시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뭘 갖다가 써야 돼. 누가 갖다 쓰겠냐 이거지. 결국 하나 시스템이군요. 난 풍선도 얘기했어. 네가 얘기한 걸로만 맞히지 마. 아닙니다. 근데 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AI가 막 모든 시스템 이런 걸 어쨌든 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 광산도 들어가겠죠. 군사적 시스템은 약간 폐쇄적이어야 되지 않나? 폐쇄적이어도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원래 보뎀 이런 거 다 국방에서 먼저 썼잖아요. 국방에서 먼저 썼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인트라넷 해가지고 국방에서 먼저 썼습니다. 로봇도요, 사실은 실용 나오기 전에 국방에서 먼저 썼습니다. 전투에서 먼저 썼죠. 로켓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국방이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